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친아버지의 배신으로 나락에 떨어진 한 소년이 막노동으로 버티던 그에게 한 친구가 나타나 한 줄기 빛이 됩니다. 소년은 전 재산을 내어준 선행을 통해 군대의 한 지휘관을 만나 기적처럼 돈을 돌려받고 아버지와도 화해합니다. 이후 그는 직업 군인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등 역경을 딛고 인생을 뒤바꾼 감동적인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 서해안의 작은 도시, 해가 질 무렵이면 갯내음이 바람을 타고 불어오던 그곳에서 이현우의 어린 시절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푸른 바다처럼 잔잔하지 못했다. 현우가 14살 되던 해, 그의 삶은 갑작스럽고도 고통스러운 폭풍우에 휩쓸렸다. 부모님의 이혼 소식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다. 식탁에 마주 앉아 서류를 들이밀던 부모님의 얼굴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 같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현우의 눈에 비친 그들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온기나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다.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의 섬에 고립되어 있었던 두 사람이었음을 현우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던 날 아버지는 말없이 집을 나섰고 며칠 뒤 어머니도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사라졌다.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그들은 현우에게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 한다는 덧없는 말만을 남기고 떠나버렸다. 14살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다. 현우는 졸지에 홀로 남겨졌다. 텅 비어버린 집은 마치 거대한 동굴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소리만이 그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학교에 갈 시간에도 그는 교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어야 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은 그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학교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통보는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혔다. 교실 창밖으로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현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자신도 저들처럼 평범한 학생으로 살고 싶었다. 칠판 가득한 수학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 골몰하고 시험 기간에는 밤샘 공부로 눈을 비비고 좋아하는 소녀에게 쑥스러운 고백을 하며 풋풋한 사랑을 꿈꾸는 그런 삶을.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싸늘한 냉기와 혹독한 노동의 연속이었다. 현우는 그날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굴렸다. 그의 첫 직업은 동네 주유소에서 주유원이었다. 기름 냄새는 늘 그의 코를 찔렀고 차가운 주유기를 잡은 손은 지독하게 아려왔다. 손님들의 거친 말과 무례한 태도는 그의 자존심을 갉아먹었지만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이봐 학생, 기름 빨리빨리 안 넣어. 그 같은 짜증 섞인 목소리에도 그는 그저 웃으며 네 손님 하고 답할 뿐이었다. 하루 12시간 주말도 없이 일하며 그의 손은 기름때와 굳은 살로 뒤덮였다. 밤이 되면 그는 신문 배달을 나섰다. 새벽 3시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은 그의 유일한 벗이었다. 묵직한 신문 다발은 어린 현우의 어깨를 짓눌렀고 허름한 단독주택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붙어 신문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찬 바람이 뺨을 때리고 발가락은 감각이 없어지는 듯 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신문 한 부 한 부가 그의 한 끼 식사이자 잠자리를 위한 돈이 되었으니까. 신문 배달을 마친 후에는 곧바로 우유 배달을 시작했다. 새벽녘의 도시는 늘 안개가 자욱했고 미끄러운 빙판길은 언제나 위험했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그의 무릎은 늘 시퍼런 멍으로 가득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비탈길을 오를 때면 그의 다리는 천근만근이었다. 어린아이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노동이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당장 먹을 것조차 없었으니까. 뼈가 시리도록 추운 겨울밤에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여름 낮에도 현우는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그의 작은 방은 온기가 없었고 텅 빈 밥상은 외로움만 더했다. 그러나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꿋꿋하게 미래를 꿈꿨다. 남들처럼 고등학교에 진학해 졸업장을 받고 번듯한 직장을 얻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는 푼돈을 아끼고 아껴 학자금을 모아나갔다. 주유소에서 받은 시급, 신문 배달로 받은 수당, 우유 배달로 벌어들인 잔돈까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작은 동전들이 모여 지폐가 되고 그 지폐들이 차곡차곡 쌓여 두툼한 뭉치가 되어가는 것을 보며 현우는 미래를 그렸다. 낡은 통장에는 숫자들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그 숫자들은 현우에게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그의 노력과 땀의 증거였다. 그의 통장 잔고가 드디어 고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넘어서던 날 현우는 잠시나마 행복한 꿈을 꾸었다. 다시 교복을 입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교과서의 활자를 통해 미지의 세상을 탐험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잔인한 운명은 또다시 현우의 등을 떠밀었다. 한밤중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에 현우는 잠결에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그는 그 그림자가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수년 만에 불쑥 나타난 그의 아버지였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공포와 함께 미미한 기대감을 느꼈다. 혹시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온 걸까? 이제라도 아들을 다시 돌봐주려는 걸까? 그러나 아버지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현우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서랍장을 조용히 열었다. 그곳에는 현우가 피땀 흘려 모은 학자금 통장과 현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현우는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마비시켰다. 아버지는 현우가 잠든 줄로만 알았는지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현우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세상에 어떻게 친아들의 미래를 훔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날 이후 현우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절망감은 그의 어린 영혼을 산산이 부숴버렸다. 그는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현우는 막노동판을 전전하게 되었다. 건설 현장의 먼지와 흙, 거친 욕설과 폭력적인 분위기는 현우의 순수함을 앗아갔다. 그는 또래보다 2배, 3배는 더 힘들게 일했다. 새벽부터 해 진녘까지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삽질을 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을 넘어 터지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고 등은 늘 무거운 짐으로 굽어 있었다. 열악한 환경과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 그는 감정 없는 기계처럼 일했다. 지독한 외로움과 서러움이 그를 덮쳤지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그의 삶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매일 밤 그는 낡은 여인숙의 차가운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메마른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의 삶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낡은 김밥을 씹던 현우는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눈은 늘 허공을 헤매거나 땅바닥에 박혀 있었다.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고 그의 처지를 들킬까봐 항상 불안했다. 삶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 했고 현우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호수처럼 그의 마음은 죽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 한 구석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쉬고 있던 현우에게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현우. 너 여기 있었냐?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앳된 얼굴이지만 왠지 모르게 눈에 익은 얼굴이었다. 바로 중학교 동창인 박준영이었다. 준영은 현우의 옆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스스럼 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현우는 자신을 찾아온 준영의 모습에 당황했다. 그는 친구들을 멀리하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기에 이렇게 불쑥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준영은 현우의 초라한 행색이나 더러워진 얼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현우의 어깨를 툭 쳤다. 너 요새 학교도 안 나오고 다들 걱정 많이 했잖아. 어떻게 지내? 연락 좀 하고 살아야지. 현우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어붙었던 심장에 따뜻한 물 한 방울이 떨어진 듯한 낯선 감각이 느껴졌다. 친구의 온정 어린 시선과 아무렇지 않은 듯한 말투는 그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준영은 현우에게 말없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밀었다.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따뜻한 밥과 국물은 현우에게 세상의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하게 느껴졌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목이 메어 밥 한술 뜨기가 힘들었다. 준영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현우가 밥을 먹는 동안 묵묵히 옆에 앉아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존재는 현우에게 위로 그 자체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 그리고 아무런 계산 없이 다가오는 순수한 우정. 그것은 현우의 메마른 감정의 샘에 다시 물을 채우는 듯 했다. 그날 이후 준영은 매일같이 현우를 찾아왔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거친 현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현우를 보고도 준영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굳이 현우의 과거를 들추거나 그의 힘든 상황을 동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옆에 앉아 현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며 현우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말랑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준영의 꾸준한 방문은 현우의 다친 마음을 서서히 열게 했다. 현우는 오랜만에 사람과 눈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듯 했다. 어느 날 준영은 현우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야, 현우야. 나 요새 새벽에 우유 배달 알바하는데 너 혹시 같이 할 생각 없어?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빨리 끝나잖아. 게다가 같이 하면 덜 심심하고 말이야. 현우는 순간 망설였다. 자신에게 또 다른 짐이 될까봐, 혹은 자신의 처지가 준영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되었다. 그러나 준영의 눈에는 아무런 꺼리낌이나 동정의 기색도 없었다. 그저 함께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만이 가득했다. 현우는 망설임 끝에 준영과 함께 새벽 우유 배달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현우의 새벽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함께 배달을 하는 시간은 현우에게 소중한 순간이었다. 준영은 힘든 오르막길에서 현우의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주거나 지친 현우를 위해 쉰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다. 야, 이 노래 아냐? 요새 인기짱이라고. 하며 유행가를 흥얼거리는 준영의 모습은 현우에게 잊고 지냈던 유쾌함과 활력을 선물했다.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며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주었다. 어설픈 농담에도 현우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을 수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왠지 모르게 서걱거렸지만 준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함께 웃어주었다. 배달을 마친 후에는 함께 편의점에 들러 뜨거운 컵라면을 나눠 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컵라면을 후루룩 마시며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준영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우리 둘이서 조그만 가게 하나 차리는 건 어때?
하며 허황될 수도 있는 꿈들을 이야기했다. 현우는 말없이 준영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느꼈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준영이라는 친구의 존재는 현우에게 거대한 버팀목이 되었다. 이전의 삶에서 현우는 늘 혼자였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막노동 현장에서의 고립감은 그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러나 준영과 함께하는 새벽 배달은 완전히 달랐다. 육체적인 피로는 여전했지만 그 피로를 함께 나누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우는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준영은 현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그에게 세상의 따뜻함을 다시 가르쳐 주었다. 그는 현우에게서 잊고 지냈던 우정의 따뜻함과 인간적인 교류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다. 준영은 현우에게 단순히 일을 함께하는 동료를 넘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자 유일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준영은 현우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그는 현우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먼저 묻지 않았다. 그저 현우가 준비되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따뜻한 공간을 내어주었다. 현우는 준영의 그런 배려심을 느끼며 서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배신, 학자금을 도둑맞은 사건, 그리고 막노동판에서 겪었던 끔찍한 시간들까지.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영은 함께 분노하고 함께 슬퍼해 주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공감은 현우의 마음에 쌓여있던 응어리를 풀어주었다. 그는 준영에게서 무조건적인 이해와 지지를 받았다. 이런 경험은 현우가 세상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준영의 존재는 현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빛이었다. 그는 현우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것이 아니었다. 현우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다시 사람을 믿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심어주었다. 준영은 현우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세상에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친구의 따뜻한 마음과 한결같은 지지 덕분에 현우는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금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준영이라는 든든한 다리가 생겨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다. 현우는 준영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낡은 자전거를 타고 어두운 골목길을 달릴 때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그는 마음속 깊이 따뜻함을 느꼈다. 이 우정은 현우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박준영은 현우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찾아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없었다면 현우는 아마도 절망의 늪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제 현우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함께 웃고 울어줄 친구가 있었다. 이 우정은 현우에게 살아갈 이유이자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다. 이현우는 20대 초반의 청년이 되어 있었다. 막노동 현장에서의 고된 시간은 여전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절망이나 공허함이 없었다. 박준영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곁에 있었고 이제는 어엿한 노동자로서 제 몫을 해내며 꾸준히 돈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일당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은행으로 향했다. 낡은 통장에는 숫자들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그 숫자들은 현우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그의 노력과 땀의 증거였다. 그는 이제 밥을 굶지 않았고 잠자리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었다. 비록 여전히 변두리의 작은 방에서 살았지만 그 방은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종종 준영이 찾아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주었다. 현우는 이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검정고시를 보고 다시 학업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이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과거 아버지에게 빼앗겼던 꿈을 되찾고 자신을 짓눌렀던 절망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자 새로운 삶의 열쇠였다. 그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지만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 돈으로 당당히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설렘과 함께 긍정적인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의 삶에 또 한 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준영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그의 평온했던 일상을 산산조각 냈다. 수화기 너머 준영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야, 우리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암이란다. 그것도 말기래. 현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준영의 아버지는 현우에게도 각별한 분이었다. 현우가 힘들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푸근한 미소로 그를 감싸주었던 분이었다. 준영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준영보다 더 현우의 외로웠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어른이었다. 그런 분이 죽을 병에 걸리셨다니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영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수술이 가능하긴 한데 수술비가 너무 비싸대. 당장 마련할 길이 없어. 현우는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준영 아버지의 위독한 소식과 함께 자신이 피땀 흘려 모아온 돈, 그의 전 재산 5천만 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좁은 방 안에서 그는 밤새도록 뒤척였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5천만 원은 막노동 현장에서 흘린 수많은 땀방울과 눈물의 결정체였다. 매일 새벽 찬 이슬을 맞으며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고 여름에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가며 모은 돈이었다. 이 돈은 단순한 액수를 넘어 그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삶의 증거였다. 이 돈으로 그는 과거의 가난과 절망을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어쩌면 이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차려 번듯한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늦었지만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못다 이룬 배움의 한을 풀 수도 있을 터였다. 그의 모든 미래가 이 5천만 원이라는 숫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준영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친구 준영이 얼마나 아버지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준영의 아버지는 늘 준영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였다. 그런 준영이 아버지를 잃는 고통을 겪는다면 현우는 그 아픔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 것 같았다. 게다가 준영의 아버지는 현우에게도 은인과 다름없는 분이었다. 준영이 자신을 찾아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을 때 준영의 가족은 현우에게 잠깐이나마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를 느끼게 해주었다. 그분은 현우가 힘들어할 때마다 말없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아들처럼 대해주지 않았던가. 현우야, 힘들면 언제든 우리 집에서 쉬어가렴. 그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현우는 고민했다. 내 돈을 줘버리면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또다시 아무것도 없는 막노동꾼으로 돌아가야 해. 내가 그동안 이 악물고 버텨왔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야.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러나 곧이어 다른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가득 채웠다. 준영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아니, 어쩌면 더 나쁜 길로 빠졌을 수도 있어. 그는 나에게 삶의 이유를 다시 가르쳐 줬어. 그가 나에게 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것이었어.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아닌가. 과거 현우가 아버지에게 학자금을 빼앗겼을 때의 절망감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혼자였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 하지만 준영은 달랐다.
준영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현우에게 조건 없는 우정을 베풀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현우를 위해 할애하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아부었는가. 준영이 없었다면 현우는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자 현우의 마음속 저울은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현우는 마침내 결심했다. 망설임은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집을 나섰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현우는 창구로 향했다. 긴 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5천만 원 전부 인출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단호했다. 차가운 현금이 그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현우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동안 그의 모든 희망과 미래를 담고 있던 이 돈이 이제 그의 손을 떠나는구나. 마치 자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상실감,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충만함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기분이었다. 현우는 그 돈을 봉투에 담아 병원으로 향했다. 준영이 혹시라도 부담을 느낄까봐 혹은 고마움 때문에 불편해할까봐 걱정했다. 그는 익명으로 돈을 전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병원 로비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다. 현우는 준영이나 준영의 가족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간호사에게 다가가 박아무개 환자분께 전달해달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봉투를 건넸다.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드는 것을 확인하고 현우는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다. 병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주머니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마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 세상에 대한 불안감과 절망감 대신 자신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이 그를 감쌌다. 그는 준영의 아버지가 이 돈으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다시금 밝게 웃는 준영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현우에게 남은 것은 군 입대였다. 그는 이제 마음 편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했다.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나눔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현우는 깨달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와 결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 그는 망설이지 않고 사랑을 선택했던 것이다. 5천만 원을 기꺼이 내어주고 난 뒤 이현우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군에 입대했다. 그의 주머니는 비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병훈련소에서의 생활은 현우에게 익숙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새벽의 혹한 속에서 구르며 땀을 흘리고 거친 훈련을 통해 그의 몸과 정신은 더욱 단단해졌다. 악에 받쳐 살아왔던 지난 세월의 경험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훈련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훈련을 마쳤다.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 현우는 뜻밖에도 취사병으로 보직을 받게 되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수백 명의 장병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고되면서도 보람 있는 일이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에 기상하여 차가운 주방으로 향했다. 거대한 솥단지에 쌀을 씻고 산더미 같은 식자재를 손질하며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다. 육체적인 피로는 그의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뜨거운 김이 오르는 국을 끓이고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을 접시에 담으며 그는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했다. 군대의 규칙적이고 엄격한 생활은 현우에게 의외의 안정감을 주었다. 과거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했다.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되었고 무엇보다 매일 따뜻한 잠자리와 끼니가 보장되었다. 그는 군대에서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했다. 성실함과 책임감은 물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은 군대에서 높이 평가받는 자질이었다. 동료 병사들과 선임들은 현우의 묵묵한 성실함을 인정해 주었고 현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막막했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대신 군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작은 만족감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이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현우는 여느 때처럼 취사장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름 냄새와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그는 무심코 감자를 썰고 있었다. 그때 취사장 문이 벌컥 열리며 당직 사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병 이현우, 당장 사단장실로 가야 한다. 현우는 칼을 든 채 그대로 멈칫했다. 사단장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무거운 쇳덩이처럼 느껴졌다. 사단장실이라니 사병이 사단장에게 불려가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것도 불과 이병인 자신이. 현우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나? 아니면 막노동을 하던 과거가 밝혀져 불이익을 당하는 걸까? 혹시 아버지와 관련된 일인가? 온갖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의 심장을 덮쳤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동료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지만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손에 묻은 감자 전분을 닦아내지도 못하고 얼떨결에 취사장을 나섰다. 사단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복도 양옆에 걸린 부대 역사를 담은 액자들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오직 왜라는 물음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잔뜩 긴장한 채 사단장실 문 앞에 섰다. 똑똑.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묵직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 현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사단장실 안은 생각보다 넓고 엄숙했다. 한쪽 벽면에는 부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와 함께 훈장으로 가득한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부대 연병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모든 것이 현우에게는 압도적이었다. 책상 뒤에 앉아있는 사단장은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연륜이 느껴졌다. 사단장은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병 이현우, 자네가 최근에 어떤 선행을 베풀었다는 보고를 받았네. 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사단장을 바라봤다. 자신이 한 일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단장까지 알게 되었을까? 그의 익명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깨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사단장은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자네가 익명으로 박준영 병사의 아버지 수술비를 도와줬다고 들었네. 그 박 씨가 바로 내 오랜 벗이라네. 현우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다. 그의 친구 박준영의 아버지가 바로 이 부대의 사단장과 막역한 사이였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뜻밖의 인연에 현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세상이 이렇게 좁았던가. 사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이제 날카로움 대신 따뜻한 미소로 바뀌어 있었다. 자네의 이타적이고 마음과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이 감동받았네. 젊은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타인을 돕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이 사회에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네. 사단장은 자신의 손으로 현우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 순간 현우는 알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칭찬과 인정이었다. 그는 늘 홀로 그림자처럼 살아왔고 그의 노고는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육군의 사단장이 자신을 칭찬하고 있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다. 사단장은 이내 책상 위에 놓여있던 봉투 하나를 현우에게 건넸다. 이건 자네가 준 돈이네. 박 씨가 자네에게 꼭 돌려주라고 신신당부했네. 그는 자네의 도움 덕분에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 중이라네. 자네 덕분에 그는 새 삶을 얻었네. 현우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봉투의 두께는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의 양을 말해주고 있었다. 익명으로 베푼 선행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았다는 기쁨을 넘어 자신의 진심이 통했고 그의 선행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세상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감격의 순간이었다. 그는 사단장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홀로 세상에 맞서 싸워야 했던 지난 세월의 서러움까지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사단장은 현우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의 이야기는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네. 우리는 자네 같은 인재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지. 사단장은 헬기를 타고 직접 현우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만큼 현우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았다는 증거였다. 현우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로 인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사단장실을 나온 현우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그의 손에는 잃었던 줄 알았던 그의 희망, 5천만 원이 고스란히 들려 있었다. 그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생활관으로 향하면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의 선행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왔고 그는 세상의 정의와 따뜻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만남은 현우의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였다. 그는 이제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더욱 굳건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올랐다. 사단장과의 기적 같은 만남이 있은 며칠 뒤 이현우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소식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단장의 특별한 배려로 면회실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현우는 당연히 친구 박준영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사단장이 준영과 함께 오라고 했을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추측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준영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다시 만난 돈으로 함께 미래를 이야기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현우는 남자를 본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잊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터져나오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눈빛은 얼어붙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바로 그의 아버지 이정식이었다. 현우의 아버지는 수년 전 현우의 학자금을 훔쳐 달아난 뒤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그 뒤로 현우는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했다. 차갑게 얼어붙은 얼음 조각처럼 단단하게 봉인해 두었던 기억이었다. 이정식 씨는 현우가 기억하던 아버지보다 훨씬 초췌하고 늙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눈빛은 자신감 없이 흔들렸다.
아버지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옷차림은 허름하기 그지없었다. 과거에 당당하고 무모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현우를 보자마자 마치 죄인처럼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면회실의 차가운 바닥에 그의 무릎이 닿는 소리가 현우의 귓가에 차갑게 울렸다. 현우야, 아버지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에는 굵은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떨리는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했으나 현우는 차마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새벽에 몰래 돈을 훔치던 아버지의 뒷모습, 돈이 사라진 것을 알고 절규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되었던 지옥 같은 막노동의 시간들. 그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감정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지에 대한 끝없는 원망, 분노, 슬픔,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미련과 회의감까지. 어떻게 그의 사과를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아버지를 응시할 뿐이었다. 아버지의 눈물은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벽을 뚫을 수 없었다. 이정식 씨는 현우의 차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내가 준영이 아버지 수술비를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준영이한테서 연락이 왔더구나. 김 사단장님이 내 오랜 친구이신데 내가 한 일을 듣고 나에게 내 이야기를 전해주셨어.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줬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내가 그렇게 착하고 훌륭하게 자랐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추악한 과거에 갇혀 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다. 내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숨어 지냈어. 죽으려고도 여러 번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베푼 선행을 듣고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라도 너에게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죽더라도 내 앞에서 사과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의 손은 너무나 거칠어져 있었다. 이건 내 학자금이다. 그때 훔쳐갔던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갚으려고 조금씩 모았다. 이제야 겨우 갚을 수 있게 됐구나. 봉투 속에는 현우가 기억하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었다. 돈다발은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의 손을 거치며 생긴 주름들로 가득했다. 이정식 씨는 지난 세월 동안 막노동부터 시작해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빚을 갚고 다시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했다.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오로지 현우에게 용서를 빌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동안의 삶이 마치 지옥과 같았지만 현우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며 버텼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아들이 제대로 살아줘서 고맙다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현우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눈빛과 떨리는 손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서서히 옅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는 더 이상 과거의 비열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후회,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마주했다. 아버지의 눈에는 참회와 함께 아들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비치고 있었다. 현우는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듯 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오랜 응어리가 거짓말처럼 풀려나는 기분이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라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여 그의 목을 타고 올라왔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아버지는 현우의 말에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들의 용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모양이었다. 두 부자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응어리를 풀어내며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를 이어갔다. 현우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현우의 손을 잡고 정말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 곁에서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투박하고 거친 아버지의 손은 지난 세월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 손은 과거에 자신을 버렸던 그 손과 같았지만 이제는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손이었다. 이 만남은 현우에게 치유와 해방의 시간이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떨쳐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빼앗긴 학자금과 그로 인한 고통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과 선행으로 모든 것을 되찾았고 심지어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회복할 수 있었다.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현우는 자유로워졌다. 세상의 불합리와 불행 속에서도 결국에는 정의와 인간적인 따뜻함이 승리한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셈이었다. 이 모든 일은 그가 기꺼이 내어주었던 5천만 원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그것은 돈 이상의 것이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적의 씨앗이었다. 아버지와의 극적인 화해는 이현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풀어주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군 생활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안정과 목표의식을 주었고 그는 군대라는 조직의 질서와 체계 속에서 평화를 찾았다. 규칙적인 생활과 명확한 임무는 그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다. 과거의 불안정한 삶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매일 따뜻한 잠자리와 끼니가 보장되었고 그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 되었다. 취사병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그는 군대에서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했다. 성실함과 책임감은 물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은 군대에서 높이 평가받는 자질이었다. 동료 병사들과 선임들은 현우의 묵묵한 성실함을 인정해 주었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사단장과의 특별한 만남과 아버지와의 화해는 현우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다. 군 생활에 만족하고 있던 그는 전역 후에도 군에 남아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제 막 정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혼자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 그것은 바로 부사관의 길이었다. 현우는 부사관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을 넘어 이 사회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부사관 교육은 현우의 예상보다 훨씬 혹독했다. 간부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리더십 훈련, 체력 단련, 전술 교육, 행정 업무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다. 그는 매일 밤늦도록 교재를 붙잡고 공부하고 주말에는 부족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연병장을 뛰었다. 어린 시절 막노동으로 다져진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이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함께 훈련받던 동기 중에는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우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이 정도 고통쯤이야 과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현우는 교육과정 내내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마침내 자랑스러운 하사 계급장을 어깨에 달게 되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은 말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벅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조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다. 부사관이 된 현우는 소대원들을 이끄는 분대장이 되었다. 그의 책임감은 막중했다. 어린 병사들의 고충을 듣고 상담해주고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때로는 고집불통인 병사들을 다독이고 때로는 불의를 보면 단호하게 맞서야 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사들에게 공감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려고 노력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는 병사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그는 존경받는 분대장이 되어갔다. 현우는 부사관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리더십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고 인내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갔다. 그의 인생은 군복처럼 단정하고 견고하게 다듬어져 갔다. 군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고 부사관으로서 뿌리를 내리던 이현우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이 찾아왔다. 바로 그의 삶의 동반자가 될 사람이었다. 그는 휴가 중 친구 박준영과 함께 참석한 동창 모임에서 김수영 씨를 만났다. 수영 씨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현우는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의 환한 웃음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녀는 현우의 어둡고 고단했던 과거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현우의 묵묵함 속에서 진정성 있는 사람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현우는 수영 씨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 것이 망설여졌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배신, 막노동 현장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거나 혹은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볼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수영 씨는 현우의 이야기를 아무런 편견 없이 들어주었다. 그의 아픈 과거를 듣는 내내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공감과 함께 따뜻한 이해심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누구보다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은 현우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그는 수영 씨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었고 그녀는 그런 현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안식처를 발견했다. 군인이라는 직업은 연애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랐다. 잦은 훈련과 불규칙한 근무 시간, 그리고 때로는 짧은 통화조차 어려운 상황들이 두 사람을 힘들게 했다. 하지만 수영 씨는 늘 현우를 이해하고 기다려 주었다. 그녀는 현우의 군인으로서의 삶을 존중했고 묵묵히 그의 옆을 지켜주었다. 그녀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현우는 군 생활에 더욱 전념할 수 있었다. 그는 수영 씨와의 미래를 꿈꾸며 매일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몇 년간의 연애 끝에 이현우와 김수영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소박했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다. 그의 유일한 친구 준영이 가장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축복해 주었고 사단장님은 주례를 맡아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셨다. 아버지는 하객들 사이에 앉아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현우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영 씨의 손을 잡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드디어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었다.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함께 웃고 울어줄 아내가 있었고
그의 뒤에는 든든한 친구와 용서를 구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날 현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 결혼 후 2년 뒤 현우와 수영 씨에게는 예쁜 딸 이하은이 찾아왔다. 작은 아기의 손을 처음 잡아본 순간 현우는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하은이는 그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었다. 아기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며 현우는 다짐했다. 나는 내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가 될 거야. 이 아이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과 무한한 지지를 줄 거야. 이 아이의 꿈을 짓밟지 않고 언제나 옆에서 응원해주는 든든한 아버지가 될 거야.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잠든 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빠가 된 현우는 더욱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었다. 군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아내와 딸의 웃음소리에서 모든 피로를 잊었다. 그의 집은 세상의 어떤 요새보다 든든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다. 이현우는 이제 42살의 베테랑 군인이자 한 가정의 행복한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의 삶은 어린 시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은 빛으로 가득 찬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의 어깨에 빛나는 계급장은 그가 걸어온 고난의 시간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조국에 대한 헌신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 국가를 지키는 일은 그에게 단순한 직업을 넘어 자신을 일으켜 세운 삶의 이유이자 소명이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변치 않는 친구 박준영이 있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엿한 사회인이 된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매달 한두 번씩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두 사람의 변치 않는 의식이었다. 준영은 현우의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빛이 되어 주었고 그 빛은 지금까지도 현우의 길을 밝히고 있었다. 그들의 우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아버지 이정식 씨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현우에게 용서를 구한 뒤 그는 남은 생을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돈을 모았고 주말에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속죄하는 삶을 살았다. 현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찾아가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를 하며 평범한 부자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편안함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가끔은 딸 하은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기도 한다. 할아버지를 따르는 하은이의 모습을 보며 현우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진다. 아버지 또한 손녀딸의 재롱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듯 했다. 이현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선다. 그의 삶은 회복력과 선행의 위대한 힘 그리고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경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았고 타인을 위한 셀플러스한 마음으로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는 불행한 유년기를 보냈지만 그 불행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더 강해졌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하고 그를 통해 얻은 자유는 현우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현우는 종종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한다. 세상은 때때로 잔인하고 불공평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따뜻함과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이 기꺼이 내어주었던 5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현우의 삶을 구원하고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한 기적의 씨앗이었다. 그 씨앗은 우정이라는 비료를 먹고 자랐고 선행이라는 빛을 받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이현우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는 앞으로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든든한 친구, 그리고 화해한 아버지와 함께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밝은 빛을 만날 수 있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의 삶은 마치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수많은 파도와 폭풍을 겪었지만 이제는 굳건한 돛을 올리고 평온한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